3번 기타 재료 및 공구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구들도 시험 문제 하나하나들이에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 문제 풀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예,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1번에 버니어 캘리퍼스 많이 들어보셨죠? 둥근 물건의 외경이나 파이프 등의 내경 또는 가공물의 깊이 등을 측정하며 본척, 부척에 의해서 10분의 1mm 또는 20분의 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데드 엔드 스토킹 또는 브레이드 스토킹이에요. 여기에서 데드 엔드 스토킹, 브레이드 스토킹 똑같은데 통전솔로 연선 작업이라는 것은 연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선을 편다는 겁니다. 전선이 말려 있는 것을 우리가 펴는 것을 연선이라고 그래요. 연선 작업 시 전선의 앞뒤에 설치해서 커넥터와 연결하고 전선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공구를 데드 엔드 스토킹, 브레이드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EDB, 우리가 일렉트리컬 덕트 뱅크에서 시험이 잘 나와요. 지하 매설용 전선 집합관, 덕트 뱅크입니다. 그래서 덕트 뱅크 전선 집합관인데 일렉트리컬에서 지하 매설용입니다. 이도 조정 금구, 말 그대로 전선의 이도, 딥 있죠? 딥을 조정하는 겁니다. 긴선 작업 후, 긴선이라는 것은 전선을 우리가 당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선은 전선을 편다, 긴선은 전선을 당긴다. 쭉 늘어진 전선을 당긴다는 겁니다. 작업 후 전선의 높이를 미세 조정하는 기구로서 우리가 장선기와 목적이 비슷하죠. 롤링 스팬은 기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하학적 등가 경관장 또는 내장주와 내장주 사이 등가 경관을 얘기합니다. 등가 경관, 거리 있죠. 레크, 앞에서 했죠. 저번 시간에 했지만 레크 배선, 렉해서 저압 가공전선을 수직 배열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가 고압은 완철 위에 시설하는데 저압은 수직으로 많이 배선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레크는 저압 가공전선은 수직으로 배선하는 것. 블랭크 와셔는 뭐냐면 우리가 금속과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이 이렇게 있는데 관을 연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박스 사면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내가 관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했는데 얘가 뚫려 있는데 만약에 관을 연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뚫은 채로 있으면 먼지나 다른 것들이 침입하겠죠. 그래서 블랭크, 비어 있는 곳에 막아주는 겁니다. 이런 관에서 비어있는 곳을 막아주는 것을 블랭크 와셔라고 해요. 그다음 박스에 덕트를 접속하지 않은 곳에 수분 및 먼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8번 활선용 피박기. 활선이 뭐예요? 전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전류가 흐르고 있는 선에 피박한다. 피박 뭐? 전선의 피복을 벗긴다. 고압 이상의 피복 전선은 전기가 공급되는 활선 상태에서 피복을 제거하는 공구를 얘기하고요. 볼트 클리퍼, 자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굵은 전선 22스퀘어 이상 되는 굵은 전선 또는 철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를 볼트 클리퍼. 캐치홀더, 우리가 필기할 때 전력공학에서 많이 했던 건데요. 우리가 그 변압기, 주상 변압기 보호할 때 1차 측을 COS, 크라우스 스위치, 2차 측 캐치홀더, 표주입니다. 표주. 그래서 배전솔로의 보완장치로서 주상 변압기 저압측에 설치하고 저압측에 설치하는 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셔 툴, 프레셔는 누른다, 압착한다 하고 툴은 장비를 얘기하죠. 그래서 전선은 솔더리스 터미널에 입력하고 접속하여 사용하는 공구를 말합니다. 달러기, DS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선로나 전기 기계에 수리 점검을 하는 경우 차단기로 차단된 전류를 확실하게 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폐기의 명칭이고요. 13번 근가용 유볼트. 근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근가를 설치하면 이렇게 유볼트, 근가에 유볼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주의 근가를 취부할 때 근가를 고정시켜주는 볼트. 토크렌치. 이거 토치 램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토치 램프는 우리가 합성 수지간 구부릴 때 있죠. 구부릴 때 사용하는 것이 토치 램프고, 지금 여기에서는 토크 렌치입니다. 즉 토크를 측정하는 것, 철탑 조립 시 볼트의 조임 정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토크 렌치라고 합니다. 토크. 15번 송전솔로의 가선 시공에서 조립식 가선 공법은, 조립해서 가선하는 공법은 가선 구간별로 전선을 구매해서 지상에서 현수회자의 압축형 16클램프 사용해서 전선을 압축 시공 후 장비를 사용해서 철탑에 가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4번 배전용 기구의 설치예요. 배전용 기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변압기를 얘기합니다. 변압기. 1번 주당 변압기를 지지분에 설치할 때는 행거밴드를 사용한다. 앞 시간에 했죠? 행거밴드. 변압기를 설치할 땐 행거밴드. 2번 변압기 1차 인하선은 고압 전원전선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을 사용하고, 2차 측 배선은 5개형 비닐 전련전선 OW 또는 비닐 외장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1차 측이 일반적으로 고압이나 특고압이겠죠. 변압기 1차 측. 그리고 2차 측은 저압이겠죠. 그래서 1차 측에 고압 전련전선이나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2차 측은 저압이면 5개형 비닐 전련전선이나 비닐 외장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3번 변압기 과부하 보호 및 고장 시 수리를 위해서 1차 측에는 컷아웃 스위치, 2차 측에는 캐치홀더인데 1차 측에 컷아웃 스위치 외에도 애자형 개폐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폐기인데 애자형 개폐기 또는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PC,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라고 PC고요. COS는 컷아웃 스위치를 COS라고 합니다. 2차 측에는 앞에서 했지만은 캐치홀더 사용하고요. 2차 측 단자에 변압기 2차 측 단자에 이종 접지 공사 하는 것 너무 유명하죠. 5번에 장주의 종류 보겠습니다. 장주 종류인데 일단 장주의 명칭 쓰는 것도 잘 나옵니다. 보시면 얘가 지금 전주죠. 전주인데 요거 완철이고요. 요거 완철이고, 요거 뭐 LP에자, 요거 LP에자 써있고요. 요거 뭐 레크 배선 같은 겁니다. 레크 배선. 그 다음에 뭐 요 암타이고요. 근데 장주의 종주라고 했을 때 얘가 가장 일반적인 장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주라고 하죠. 보통 장주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저압선을 완철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저압선을 일렬로 수직으로 배선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크 밴드라고 하죠. 레크 장주라고 합니다. 레크 장주. RACK인데 레크 혹은 렉이라고 합니다. 렉.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완전히 치우친 건 아니고 일부만 치우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창출 장주라고 합니다. 창출 장주. 그 다음에 얘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죠. 완전히 치우쳤다 해서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해서 편출장주라고 합니다. 편출장주. 그럼 얘는 레크인데 D형 이제 모양이 지금 이렇게 D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크형인데 편출, 또 한쪽으로 치우친 편출형 D형 레크 장주라고 합니다. 편출형 D형 레크 장주. 네, 요거 뭐 외우기 어렵지 않죠. 보통, 그 다음에 레크, 창출, 편출, 얘는 D형의 레크와 편출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편출용 D형 레크 장주고요. 그 다음에 완철 요거 있죠. 요거 때 우리가 사이즈가 있습니다. 뭐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이 아니고 딱 기성품으로 나와서 대량 생산된 그런 제품이 있는데, 보시면 무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경완철입니다. 경완철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경완철의 요것을 옆에서 딱 보면은, 옆에서 보면 정사각형 혹은 이런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경완철이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두께 곱하기 길인데 가로 75, 세로 45, 여기 밀리미터입니다. 두께 2.3mm에 길이 900인데 가로, 세로, 두께까지는 뭐 잘 안 해주시더라도 길이는 우리가 900에 1400에 1800에 2400 들어보셨죠?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길이 있죠? 길이의 사이즈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2조다, 3조냐에 따라서 요거 길이가 900이다, 1400이다, 1800이다, 2400이다 이거는 필기에서 했었고요. 문제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요거 75 곱하기 45 곱하기 2.3이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두께다. 이런 것 정도는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거 그 장주의 종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완철을 조금 자세하게 봤을 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이 보세요.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균형되게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은 보통 장주용 구멍. 조금 전에 했죠? 보통 장주용 구멍이고 얘는 창출 장주, 맨 끝에 있는 것은 편출 장주용 구멍입니다. 그리고 얘에서 더 구멍을 다시 보면은 보세요. 뭐 보통 장주, 창출 장주, 편출 장주 빼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요거는 그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여기 요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네. 밑에 그림 요걸 보시면 보세요. 전주가 있고요. 전주가 있고 전주의 완철을 결합을 시킬 때 이런 볼트를 결합하는 구멍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 너트, 평화샷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우리가 M 볼트 너트, M자형으로 됐다. 그리고 혹은 육각, 모양이 육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 볼트용 구멍 혹은 육각 볼트라고도 합니다. 육각 볼트. 그 다음에 2번 얘는 뭐냐면 여기에 전주가 있으면 이렇게 U자형으로 전주를 감싸는 거 있죠. 이것이 뭐냐면 완철 밴드용 구멍입니다. 완철 밴드. 전주가 이렇게 했을 때 완철 밴드를 이렇게 설치하죠. 완철 밴드용 구멍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가 LP애자 혹은 여기 현수애자. 3번이 보통 LP애자용 구멍이고 4번이 현수애자를 연결하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여기 3번은 LP애자용 구멍이고 4번은 현수애자는 여기 바로 연결 못하죠. 그래서 현수애자 연결 금구용 구멍입니다. 현수애자 연결 금구용 구멍. 네.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체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뭐 견적 부분에서 조금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볼트, 너트가 몇 개 사용되느냐 그런 것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볼트가 몇 개 사용되냐 요거 만약에 전주 하나면은 여기 볼트가 2개 사용됐다 이런 것들이요. 요 구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 얘가 문제로 나오는 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 응용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전주고요. 요거 경완철에 접속할 때 이런 완철 밴드고 너트,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결합을 한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림이 좀 복잡함으로 인해서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자체도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예요. 예, 보세요. 1번 특구합 가공전선도 각부 명칭에서 1번 얘가 뭐냐면 지선이죠. 얘가 지금 지선입니다. 지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선 클램프라고 하죠. 지선을 잡아준다고 해서 지선 클램프.
그 다음에 2번 2번은 얘가 지금 완철에 연결된 거죠. 여기는 완철에 연결된 건데 지금 보시면 중성선에서 전주에 수직으로 배치된 겁니다. 맞죠? 수직으로 배치된 것을 우리가 레크라고 하죠. 레크를 결합하는 밴드. 요런 거 다 밴드예요. 레크 밴드. 요거 지선 밴드. 요거 암타이 밴드. 그다음에 요거는 완철 밴드. 요렇게 된 거는 전부 밴드입니다. 밴드. 그다음에 2번은 레크 밴드였고요. 3번에는 지선이죠. 3번에는 지선이고 4번에 얘는 뭐예요? 아연 도구만 철봉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선 로드라고 합니다. 지선 로드. 그리고 5번 얘는 뭐예요? 요 근가죠. 근가. 전주를 땅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기 위해 하는 건데 요것을 우리가 6번이 근가고 6번이 철근 콘크리트 자체의 근가고요. 5번은 뭐냐면 근가를 전주에 고정시키는 근가용 유볼트입니다. 근가를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고정시키는 근가용 유볼트. 6번이 근가고요. 7번은 뭐냐? 얘는 지선을 땅에 고정시키는 거죠. 지선용 근가입니다. 지선 근가. 8번은 뭐예요? 8번은 쭉 내려온 게 뭐다? 접지 극과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8번은 우리가 접지 전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접지 전선. 그 다음에 9번은 뭐다? 접지 전선과 접지 봉을 연결하기 때문에 접지 클램프가 되겠죠. 접지 동봉용 클램프. 접지 동봉용 클램프고 10번은 접지 동봉이 됩니다. 접지 동봉. 네. 몇 번 반복해 주시면은 익숙해집니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봅니다. 네. 이건 뭔지 아시겠죠? 전주를 위에서 본 거예요. 하늘에서 전주를 바라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럼 봅니다. 1번은 뭘까요? 1번은 전주 자체죠. 그래서 1번은 콘크리트 전주가 됩니다. 콘크리트 전주.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콘크리트 전주와 완철을 결합하는 겁니다. 요거 뭐라고 해요? 완철을 결합한다고 해서 완철 밴드. 완철을 결합하는 거 밴드. 지선 밴드, 완철 밴드, 암타이 밴드 전부 결합할 때 전주와 결합할 때 쓰는 것 밴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완철 밴드고요. 3번 얘는 뭐예요? 얘를 사이에 두고 이 완철과 이 완철을 연결하는 거, 고정시키기 사용하는 거고, 앞에서 한 거 M형 볼트 혹은 육각 볼트 너트, 육각 볼트와 너트가 됩니다. 혹은 육각 볼트 너트 M형 볼트 너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이거는 경완철이죠. 경완철이고, 요 모양 보시면 지금 네모나게 생겼죠. 요것이 네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경완철입니다. 기역자형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기역형 완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거 LP에자, LP 라인 포스트 에자에서 LP 에자가 되고, 6번이 6번 여기네요. 6번 뭐예요? 요거 레크 배선이죠. 레크를 전주와 결합한다고 했거든요. 얘는 레크 밴드가 됩니다. 6번은 레크 밴드. 그러면 7번 얘는 뭐예요? 얘 자체를 우리가 레크라고 하는 거죠. 레크 밴드와 레크고, 8번은 우리가 여기에 전선이 인류된다고 해서 저압용이죠. 고압을 이렇게 안 하죠. 저압용 인류애자가 됩니다. 저압 인류애자. 그 다음에 9번이 9번 여기 있네요. 여기 뭐예요? 여기 하는 것이 이렇게 지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선 밴드가 됩니다. 지선 밴드. 이거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림을 통해서 외우기 때문에 다른 거 맨땅에 헤딩하는 거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서 외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반복만 하면은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른 부분보다 외우기가 한결 수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 요거 애자설비입니다. 현수애자설비인데 애자설비의 명칭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런 지금 종류가 지금 뭐 2부부터 각 부의 명칭부터 해서 뭐 한 8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구분해서 외워 주셔야 돼요. 네, 볼게요. 일단 각 애자 장치별 모양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있죠. 이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완철이요. 완철에 애자를 연결하는데 이 애자뿐만 아니고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퍼해서 상대편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명칭인데 지금 보통 대부분은 현수애자를 얘기합니다. 현수애자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앞부분에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앞부분에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볼입니다. 볼이에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연결되는 것이 볼이고 뒤쪽에 연결되는 것이 소켓이에요. 그래서 볼은 현수애자 앞이고요. 그 다음에 소켓은 애자 뒤쪽에 연결된 겁니다. 요거 먼저 이거부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볼 크레피스인데 볼은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요겁니다. 요것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고 크레피스는 우리가 U자형이에요. U자형 사용되는 U자형에서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소켓은 뒷부분이라 그랬죠. 뒷부분이고 크레피스는 U자형 모양이에요. U자형 모양. 그럼 I는 뭐냐면 구멍입니다. 얘는 보세요. 지금 크레피스 같은 경우는 걸어서 사용하죠. 걸어서 사용하는데 I는 걸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멍으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앵커, 세클인데 세클은 우리가 뭐 크레피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U자형처럼 생겼지만은 이거하고는 다르고 이거 세클은 우리가 족쇄, 뭐 수갑 이런 걸 얘기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앵커 세클을 보통 어디에 사용하냐면 기역형 완철 있죠. 기역형 완철과 연결되는 곳에, 그러니까 완철과 현수애자 사이에 앵커 세클이 보통 사용됩니다. 앵커 세클이 사용되고 앵커 세클은 요거는 볼 크레피스와 거의 세트로 많이 사용돼요. 볼 크레피스 요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형 완금 이렇게 있다. 기역형 완금이 있으면 여기에 앵커 세클이 사용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보통 볼 크레피스가 사용되고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 이거 일반적이요. 그러니까 볼 크레피스가 애자의 앞부분에 있다고 했는데 볼 크레피스 자체가 이 경완철과 연결되지는 못하고 경완철과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와 현수애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클, 볼, 세클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볼과 I는 요 차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는 뭐 볼이 사용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세클 부분에는 뭐다? 경완철, 기역형 완철이 아니고 경완철이 사용될 때는 볼 세클이 사용됩니다. 볼 세클이요. 그래서 요런 것 좀 명심해 주시고 한번 종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시험 문제예요. 하나하나가 모두 시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세요. 교재에 있습니다. 지금 요건 뭐예요? 요거 기역형 완철이죠. 기역형 완철입니다. 기역형 완철인데 기역형 완철의 요게 일반적인 경우요. 기역형 완철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앵커 세클이고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가 세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현수회자죠. 현수회자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 요게 소켓 아이죠. 요거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보세요. 지금 4번에 지금 여기에 소켓 아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소켓은 현수회자 요게 앞부분이죠. 요 뒷부분인데 뒷부분에는 소켓이고요. 여기는 대부분 소켓 아이가 사용돼요. 여기는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소켓 아이가 사용됐죠. 소켓 아이가 사용됐는데 예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원으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요거 먼저 해볼게요. 소켓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4번 있죠. 현수회자 뒷부분에 되는 거 요거 소켓 아이입니다. 소켓 아이. 그 다음에 경환철에서도 여기 2번 뭐예요? 요거 소켓 아이로 되어 있어요. 현수회자 바로 뒤에 있는 거 소켓 아이. 그리고 2번 여기에서도 현수회자 뒷부분에 있는 거 2번 요거 소켓 아이예요. 소켓 아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2번은 소켓 아이고요. 소켓 아이고 밴드를 이용한 거, 본드를 이용한 거 여기서도 현수회자 뒷부분에 있는 거 소켓 아이. 근데 여기는 좀 틀려요. 여기에서 6번이 뭐냐면 소켓 아이가 아니고 크레비스입니다. 크레비스. 우리가 현수회자의 종류를 얘기할 때 현수회자는 소켓형과 크레비스형이 있습니다. 소켓형과 크레비스형인데 대부분 지금 소켓이고요. 소켓이었고 한 것처럼 소켓 아이였고요. 2련 애자가 2련으로 될 때 요때만 우리가 소켓 요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소켓 크레비스예요. 소켓 크레비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우리가 6번 여기 애자 뒷부분에 있는 거 소켓 아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2련 애자 빼고는 전부 소켓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켓 아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소켓 아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는 거는 다 데드엠프트 클램프예요. 모양이 조금 복잡하죠. 장경관 측에서 지금 요렇게 왔을 때 전선 이렇게 와서 애자가 절연을 시켜주죠. 이렇게 와서 데드 끝났다는 거예요. 데드엔드 클램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수애자 요거 4번 소켓 아이 그 다음에 요거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도 대부분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경완철일 때는 앵커 세클이고 그 다음에 기역형 완철일 때 앵커 세클이고 경완철일 때는 우리가 뭐 볼 세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점퍼 터미널 압축형 16 클램프에서 요 부분으로 점퍼 시킨다라고 해서 점퍼 터미널이고요. 요거 자체는 점퍼 선입니다. 점퍼 선. 그 다음에 요거 압축형 16 클램프 요거 데드엔드 클램프와 모양 자체가 틀리죠. 예, 데드엔드 클램프고 여기는 압축형 16 클램프. 전류가 들어오는 곳에 잡아준다 해서 압축형 16 클램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세요. 똑같은 경완철에 기역형 완철이에요. 똑같은 기역형 완철에 이 앙커 세컬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집니다. 앙커 세컬인데 요 부분 보세요. 여기 볼 크레피스는 저 위에서 크레피스는 크레피스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있는데 아이는 요 부분이 없습니다. 거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상에서 보세요. 여기 볼 크레피스 부분은 여기에 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없죠. 매끈하죠. 거는 부분 그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여기에서는 볼 I가 사용됩니다. 즉
이 압축형 1 클램프 쪽에서 즉 장경관 측에서는 볼 I요. 볼 크레피스가 아니고 볼 I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는 소켓 크레피스가 사용됩니다. 소켓 크레피스. 그러니까 볼 크레피스고 여기에 소켓 I. 예, 볼 크레피스가 소켓 I고요. 여기는 뭐다? 볼 I고 여기는 소켓 크레피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볼 소켓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것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1번 현수회자, 2번 기역형 완철, 3번 볼 I, 4번 소켓 I. 요거 자체가 문제로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장간형 현수회자, 기역형 완철회자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1번 뭐냐? 앞에 됐죠?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 세트라고 했죠?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 세트고, 요 현수회자, 요거 뭐? 소켓 아이. 5번 데드 클램프. 요건 어렵지 않죠? 요거 기역형 완철이니까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가 세트로 나오고, 현수회자, 소켓 아이는, 소켓 아이 얘는 하나 빼고는 제가 다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완철, 기역형 완철이 아니고 경완철이요. 경완철일 때는 요거 3번에 사용되게 얘가 뭐다? 앵커 세클이 아니고 얘는 볼 세클이 됩니다. 볼 세클. 예, 구분해 주시고요. 여기 4번은 당연히 현수회자고, 현수회자. 여기 볼 세클에서는 우리가 뭐 볼 크레피스 아니에요. 경완철 볼 세클의 현수회자로 갑니다. 2번은 당연히 소켓 I고요. 5번은 요거 데드 클램프 많이 나오고, 6번은 전선입니다. 전선. 네. 조금 개념만 구분해 주시면은 나머지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내장 애자 장치에서 역조형이라고 합니다. 역조형. 우리가 애자가 지금 요거 보세요. 점퍼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점퍼선이 이렇게 있는데 애자 이 방향이에요. 근데 앞에서 제가 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점퍼선 여기서 애자의 앞부분이 여기인데, 애자 앞부분이 여기인데 점퍼 터미널 여기 있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다? 점퍼 터미널 여기 애자 머리 부분이 반대로 됐죠. 예. 그래서 역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조형이다. 그랬을 때 똑같아요. 1번 여기 앵커 세클과 2번 소켓 아이 똑같죠? 3번에 현수회자고요. 4번에 뭐다?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 1차 앞에 제가 현수회자 앞부분 볼이라 그랬죠. 볼의 크레피스입니다. 볼 크레피스. 앵커 세클 볼 크레피스. 그 다음에 5번에 압축형 16 클램프.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점프 터미널이고요. 역조형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역조형에서 현수회자 앞쪽에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가 있는 거, 위치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1년 내자 애자 장치 역조형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1번 앵커 세클인데, 앵커 세클이 얘도 앵커 세클이에요. 요거 다르게 생겼지만 얘도 앵커 세클입니다. 그래서 앵커 세클고 4번 볼 크레피스, 앵커 세클 볼 크레피스 똑같아요.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고, 3번 현수회자, 4번 볼 크레피스, 뭐 1번 앵커 세클, 2번 소켓 아이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5번 점퍼 터미널. 반복되죠. 몇 가지만 조금 구분하시면은 반복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밴드를 이용한 애자 설치. 얘는 조금 다르죠. 밴드를 이용했습니다. 밴드. 그래서 일단 1번은 뭐냐면 지금 지선 밴드예요. 지선 밴드고, 2번이 현수회자 앞에 있으니까 볼인데 우리가 볼인데 얘는 I입니다. I. 요거 조금 특별히 모양도 지금 I처럼 안 생겼지만 요거는 따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결한 거는 볼 아이입니다. 볼 아이. 그래서 3번 현수회자고요. 4번은 뭐 소켓 아이 변함이 없고 5번은 데드 엔드 클램프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밴드인 거 하고 요거 볼 아이 부분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8번에 이련 내자 애자 장치입니다. 이련 애자를 병렬로 2개 연결했다고 해서 이련입니다. 얘는 조금 틀린데 보세요. 앞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앞부분이고 요게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에 앵커 세클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볼 크레피스예요. 예. 그러면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 원래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가 세트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여기는 이런 애자 장치는 체인 링크와 요 삼각형이죠. 삼각 요크가 시설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앵커 세클과 볼 크레피스 사이에 얘는 특별하게 체인 링크와 삼각 요크가 시설되어야 된다. 5번은 당연히 현수애자고요. 6번 얘 소켓 크레비스입니다. 소켓 크레비스. 예, 소켓 크레비스. 예, 요게 볼 크레피스에 원래 볼 크레피스에 우리가 소켓 크레피스가 아니고 여기는 뭐 소켓 아이가 보통 사용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삼각 요크 등을 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켓 크레피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앞에 한 것처럼 압축형 16 클램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은 또 완전히 또 특별한 거라서 특별한 것이라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154kV 송전소로 1년 현수애자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앞에 사용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1번이 애자 장치의 U볼트. 이렇게 건다는 거죠. 애자 장치의 U자 모형의 U볼트고 유애자 장치 U볼트에 여기 연결된 요게 이대로 오는 겁니다. 2번이 앵커 세클이고 3번이 볼 아이예요. 볼 아이. 예, 앵커 세클에 여기는 볼 아이. 얘도 또 특별한 거죠. 이거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앞에 것 우리가 보통 22.9kV 시설되는 것에 비해서 154kV 특별한 겁니다. 네. 3번이 볼 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요거 뭐예요? Y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Y 크레비스 볼입니다. Y 크레비스 볼. 그 다음에 5번은 현수애자고요. 6번은 앞에서 한 것처럼 소켓 아이고 7번은 현수 클램프라고 합니다. 현수 클램프고 8번은 우리가 아마로드 진동방지 아마로드가 돼요. 예, 요것도 특별하기 때문에 얘는 특별하게 따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번은 가공 배전솔에 쓰이는 애자 종류 4가지, 핀 애자, 직선 솔로에 사용한다. 현수 애자, 일류 및 내장에서 사용한다. 라인 포트 애자, 연가용 철탑 등에서 점퍼선 지지에 사용하고, 일류 애자, 일류 개소 및 배전 솔로의 중성선에 사용한다. 각 애자의 종류 및 용도 좀 정리해 주시고, 11번 가공전선 애자의 바인드하는 방법, 묶는 방법입니다. 일류 바인드법, 가장 일반적인 일류 바인드법, 측부, 그 다음에 두부 바인드법, 이런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자의 명칭이 있죠. 각부의 명칭이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정리하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볼 아이, 소켓 아이, 크레피스 이런 것들 굉장히 헷갈리는데 나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서 정리하시면 외워주시면 한결 편하실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